우리나라 한 해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4년 전보다 3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이 1위고 2.5명에 1명꼴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발병률 1위가 20대고 2위가 30대로 청년층 사이에서 우울증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의 우울증도 4년 만에 60%가 늘었고 고독사도 5년 만에 40%가 늘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로 유명한데 2017년 한 번을 제외하고 20년 동안 1위를 유지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요? 우울함은 실패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함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자신한테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무기력함이나 절망적인 감정, 비관적인 태도, 방향의 상실과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실패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만큼 열심히 사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뜨겁고 일도 오래 합니다. 어딜 가든 다들 열심히 하고 경쟁이 심해요. 제 생각에 우리가 우울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이마다 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시 공부, 취업,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요. 죽어라 경쟁해서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과업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업의 결과가 그 다음 과업에 영향을 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을 잘 가고 대학을 잘 가야 취업을 잘하고 취업을 잘해야 결혼도 잘하고 초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힘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쟁을 할수록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의대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반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TV, 뉴스, SNS,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등 거의 모든 환경이 우리 보고 더 높은 사람이 되라, 더 잘난 사람이 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장착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기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설득된 겁니다. 그런 압박 자체에 저항을 하기보다는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겁니다. 실패를 하면 자기를 탓하죠. 나는 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이런 환경에서 우울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상위 20%로 잡는다고 해도 세계의 과업에서 모두 성공할 확률은 0.8%에 불과합니다. 그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너도 나도 용이 되려고 개천에서 서로 아등바등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메스 스타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울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실패하는 것만으로 우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쟁에 달려있는 보상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서 내가 가진 뭔가 소중한 걸 희생하더라도 그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능력 있는 사회인 이기 전에 누군가의 가족이고 한 인간이죠. 나만의 가치, 나만의 속도, 나만의 취향, 나만의 방식, 개성 이런 것들은 나를 나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런 것들을 희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도 관계답지 못하고 인간인데 인간다움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잘 되면 자만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못 되면 분노하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들이 어떤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원래는 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적과 목표가 뒤바뀌어 버렸죠. 자기다움을 포기하는 게 곧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그 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냐.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만 하자. 그렇게 3년을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원래 잠도 많은데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화장실에서 코피를 콸콸 쏟았던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 반면에 공부만 하느라 3년 동안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저한테 그 3년이란 시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어라 공부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돈만 버느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과업의 굴레에서 자기를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의 개념 중에서 소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런 문제를 잘 묘사하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노동 생산물이 정작 노동자의 삶에서 멀어진다. 노동활동은 노동자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강요된 수단에 불과하다. 성공이란 게 강요된 수단에 불과하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성공과는 먼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삶을 지배당하고 우리는 자기다움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이민이나 출가하는 것처럼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해당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자면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일상에서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조금이라도 자기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잘 챙기고 잘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 그러면 용기 있게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보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현재 자기 모습을 좀 인정하고 솔직해지고 자기 마음과 연결되면서 사는 거예요. 나다움을 회복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다움도 회복됩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의 수단에 내 삶을 걸기보다는 성공과 별개로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때 경영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회계, 통계, 이런 걸 배웠는데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난 걸까? 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가득했었어요. 그게 풀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중간에 철학과로 전과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전과 하면은 부족한 수업도 채워야 돼서 학교를 1년, 2년 정도 더 다녀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철학과에서 지냈던 시간은 경영학과에서 보냈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공부만 해왔구나. 철학과에서는 공부도 재미있었고 열심히 하기도 했고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에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진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못 친해지나 싶어가지고 성격 바꾸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철학과에서는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가 좀 더 밝고 외향적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 첫 번째는 내 성격을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구나. 내가 내 성격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던 거는 남들이 하는 말을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되게 표면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전과였는데 막상 전과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는 삶이 지루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하고 조급한 이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원래 내 텐션보다도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가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나한테서 사교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걱정도 별로 없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존감이 이 정도구나. 근데 꽤나 높다. 이런 걸 느낍니다. 행복한 추억도 많아지고 기억할 거리도 많아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과정이 힘들어도 포기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이런 장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런저런 모임이 좀 있어서 좀 40, 50대
넘으신 어른분들과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평생을 자기답지 못하게 살아온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걸 되게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자기다움을 찾는다는 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스스로 그런 문제를 느끼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직접 그런 삶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